안녕하세요, 상욱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한 1년, 그래요.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욱군이 처음에 메일을 읽고서 조금 복잡한 심경이고, 나름대로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면서 방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후에 온 메일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가고 나이를 먹고 돌아보면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지나는 것 같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 보면 이 사회는 아저씨 말대로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고,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도 같고, 한데 나는 변함없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발전은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저씨한테 메일을 중구난방으로 보낸 것 같고, 여러 장르,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아저씨 영상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저씨한테 듣고 싶은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상호군이 무려 여러 차례 보낸 메일은 아저씨가 이렇게 잘라서 구간별로, 주제별로 좀 상호군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라 이야기할 테니까 앞으로 한 몇 편이 올라갈 거예요. 상호군을 위해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에서 상호군이 지금 1년 동안 경험했던 것, 1년 전에 아저씨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이 그게 상호군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그 그룹이나 그 환경에서 떠나서 개별적으로 독립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상호군의 선택이나 행동들이 아니었으니 자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단체에서 일하면서 상호군이 경험했던 걸 혹시 기록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상호군이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수익과는 상관없는 사회 활동, 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활동,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던 뭐 단체 활동이든 뭐 상관없이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상호군의 메일에 보여준 그런 필기 형식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군이 말한 영리 단체는 처음 들어가 봐서 일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 전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영리 단체들이 어떻게 인가되어서 운영이 되고, 내가 그 그룹 속에 어떠한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요구받는지를 기록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소소하게 기록을 하고, 또한 내가 이 단체에서 어떤 이유에서 떠나게 됐는지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꼭 단체 생활을 해야만 그런 기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한테 아저씨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기성인들에게서는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했음직한 일들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경험이 기록으로, 또는 내가 지난 과거 내 단체 생활, 지난 그런 기록들을 들춰봤을 때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화했는지, 소위 말해서 일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는 일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상호군이 그 메모한 자료 올려준 걸 보면 그 영상 속 기록 그런 거하고도 달라요. 예를 들자면 아저씨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은 이제 젊었을 때 자료니까 상관없는 장르라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저씨는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짠다고 했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화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루어졌든 실패했든 그 기록은 그대로 남겨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그래야만 내가 지난 과거 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들춰봄으로써 면밀하게 다시 실수하지 않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군이 단체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업무를 맡았고 일을 하는 중에 무엇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다음에 또 단체 생활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조직 생활할 때 두 번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청년들이 경험하면 조직이나 단체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거기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여러분이 경험한 단체나 조직이나 그런 활동가들 속이 원래 나쁜 아이들이 있고 원래 저렇게 비리고 원래 태생이 아주 영리적 목적으로만 하고 사람은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인간들만 득식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저씨가 이야기해왔지만 인간은 다 똑같거든. 양면을 갖고 있거든요. 양면을 다 갖고 있다고.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아저씨도 양면을 갖고 있어요. 악과 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성향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공을 열망하면서 또는 금전적인 욕심을 열망하면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대부분 선택은 뭐겠어요?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냐, 자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괜찮은 조직이 되고 성공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말 이해했어요? 그게 원래 나쁜 단체고 내가 알던 조직이 아닌데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선택이 처음에는 착하고 옳고 정의로운 것만 선택을 하면서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선택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조직의 영달을 위해서만 방향을 트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미련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호군의 조직생활, 단체생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들은 전부 쓰레기들이야, 운동권 애들은 전부 마인드가 그 모양 그 꼬라지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똑같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저 인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택을 저렇게 미국 국기 들고 일본 국기 들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외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선택을 그리 했을 뿐이에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원래 나쁜 놈 죽일 놈은 없어요. 그 사람이 선택을 그리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국가로부터 억압받고 조사받고 미행당하고 두드려 맞고 했던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처럼 국격이 높아지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재 체제였어요. 그것도 군사 독재. 저 아프리카에나 있을 만한 그런 세월을 80년을 보냈다니까요. 그런 생활을 80년이란다. 그런 생활을 50년 가까이 보냈다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쿠데타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쫓겨나고 북으로 가버리고, 대한민국에는 친일파들하고 미국 앞잡이들하고 둘이 합작해서 만든 위성국가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걸 쿠데타를 통해서 뒤집어 엎고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군사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 군 기무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쪼이고 일고 살아왔겠냐고. 그러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거나 본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보통 평균적인 나이를 보면 보통 지금 40에서 50대 정도 됐을 테고,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애국가 부르고 아침 조회를 하고 그런 감시체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4차 산업이고 포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똑똑한 척 세상을 잘 아는 척 할 뿐이지 내면 속에는 이미 군사정권들이 심어놓은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져 있어서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청년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여성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표출이 안 될 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면서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이익이 되거나 내가 눈먼 돈을 먹고 싶거나 욕심이 생길 때 선택을 선한 쪽으로 정정당당하게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개인의 욕심으로 선택을 해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처음에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이 단체는 정말 이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고, 우리 조직은 영예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우리 단체장님은 상당히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청년들을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게 그렇게 70년 동안 우리 민간 생활 문화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교를 전파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조직화해 왔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군이 스스로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내가 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할 게 아니라 상군이 속했던 그 단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 단체장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욕심들이 이제 용수숨 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지금 상호군 때문에 제가 행정안전청 가가지고 이 자료를 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영리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봤더니 2020년도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영리 단체는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야 라는 뜻이고,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희생하는 단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개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13,000곳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별도로 등록된 것 말고 행안부에 등록된 개수만 13,000곳이에요. 시도에 등록한 것을 보면 한 12,0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숫자를 여기 자막에 넣지 않거나 제가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왜 말합니까? 그러는데 예의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여러분보다 훨씬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행안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아저씨 말 맞을 거야. 단지 써가면서 나 똑똑해, 내가 정확한 사람이야 이런 거 티내지 않으려고 그냥 대충 동네 아저씨처럼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13,000곳이라는 게 도대체 저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비영리 단체를 만들며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길래 저런 걸 운영하나. 원래는 비영리 단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주로 민간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그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군사 정치가 마감을 하고 민간 정치가 두각을 나타내는 노태우가 물러나고 김영삼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을 민간 단체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뺏어서 하기도 했고, 종교를 빙자해서 그런 단체들이 운영이 되었으나 이제 종교의 허물을 벗고 개인이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가 하던 역할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비영리 단체를 왜 운영하느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사회와 이 사회의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고, 국가나 아니 지방자치에서 혹여라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해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는 그 조직이 이 사회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구나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보조금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할 것 같으면 신학대학교 가갖고 목사짓 해가면서 그 신도들 헌금 받아가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 되고, 나는 성경을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면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 대중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종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목사들 꼬라지 보면은 수천억의 엄청난 고급 외제차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목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밥 처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고 미친놈들이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같은 아바타 내세워놓고 강남 아줌마가 대한민국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가 난 것이고, 대다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이 사회에 폐가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쳐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 것들이 이제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영리 단체들은 그 보조금 하나 받자고 그런 류의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을까를 연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암묵적으로 신청하고 횡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행안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봤더니 13,000여 곳이 되고, 그 13,000여 곳을 몇 개나 되냐고 궁금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제대로 운영이 되었나 감사 결과를 한번 훑어봤더니
어마무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형별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대단하더만요. 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생활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언론 보도로 나오는 이 영리 단체들의 껍데기 모습은 우리의 사회와 조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단체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국가 보조금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원래 우리 미술 예술계에도 이런 비영리 단체들 많아요. 지금 상호군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아는 곳만도 한 3곳대요. 취지는 좋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렇고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행안부에 등록할 때도 정말 취지가 좋다니까.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이런 수많은 우리 청년들 취업 자리도 없는데 일반 국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픈마켓을 하겠다. 오픈마켓을 통해서 수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해갖고 예술시장을, 제가 말을 비틀었어요. 아마 대충 감 잡히실 거예요. 예술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모 동네 이렇게 거리에서 바자회 비슷하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취지 좋죠. 외국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좋죠. 근데 이 단체장이 처음에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참여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보조금들이 처음에는 그냥 운영비 정도로 뭐 몇백만 원 나오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 그 커진 만큼의 이제 보고를 올리게 되거든. 그러면 보조금들이 더 넓어져, 더 커져. 그래서 500만 원, 600만 원 할 때는 서로 라면 끓여 먹고도 즐겁고 자기들이 한 일 가지고 평가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보조금이 점점 커졌고 1000만 원,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호군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아저씨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장담 못해. 돈 앞에 장사 없어. 근데 아저씨는 뭐 수억 원, 수천억을 벌어봤으니까 그 이상의 유혹이 아닌 이상 경험이 있으니까 넘어가진 않겠지? 또는 내 판단이 바뀌지는 않겠지? 근데 상호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금 다발을 뭐 몇천만 원이든 몇억 원이든 손에 쥐고 흔들어 봤냐고.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과연 상호군이 이걸 공공을 위해서 내가 10원도 한 푼 안 쓰고 나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친구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고 과연 나눠줄까?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상호군을 따르고 상호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은 단 한 푼도 안 주고 과연 그거를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이 될까? 그 친구들은 급여 한 푼도 안 주고 일당 한 푼도 안 주고 과연 그 결단의 순간에 과연 상호군이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정의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군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상호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영리단체를 운영하거나 그 속에서 자원봉사 하다 보면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니까. 그때도 과연 흔들림 없이 자기의 주관적 사고의 중심을 딱 기둥을 받고 정말 정의롭게 착하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이 단체를 평가해야 되지 이 단체의 목적이나 아니면 추구하는 사업 방향들이 이건 썩었구나, 이 바닥은 썩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판단할까 봐 아저씨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는 저런 단체에 안 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른 단체에 또 봉사활동도 하고 참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저씨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경험한 그런 단체나 조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곳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들을 2번 다시 내가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2번 당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고 그러한 2번째의 선택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험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경험으로 그 단체장들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주장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라 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경험한 단체 조직 이런 것들만 아우 비리덩어리 아우 저 쓰레기들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 단체 그것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이 조직이 와해됐는지를 철저히 기록에 남겼으면 다음번에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회의에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할 때 우리 조직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 개인에 대한 욕심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배하고 나누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내 경험을 단지 한낱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취급하고 다시는 그쪽으로는 돌아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조직이나 단체로 쳐다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13,000곳이 넘는 비영리 단체들은 보조금 하나 갖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그 속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들어가서 감시해야 돼요.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감시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하고 목소리 내고 외부에 외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더럽고 치사하니까 난 안 봐. 그럼 걔네들은 끊임없이 그들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세금은 이들의 보조금으로 줄줄이 세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군의 개인이 조금 희생은 했지만 그러한 조직들이 잘못 나갔을 때 그런 잘못된 방향들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도 여러분 청년들의 몫이에요.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내가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나쁜 조직도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리지. 대부분 청년들이 그래요. 큰 조직이나 단체랑 이렇게 어떤 자기 생각과 충돌이 됐을 때 대부분은 그냥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둬 버리거나 이런 좀 패배자적인 모습들이 보여. 근데 아저씨는 그 속에서 올바른 소리 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개인이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영리단체를 운영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을 운영할 때 본인은 그런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호군이 속했던 단체장보다는 좀 더 심기가 강하고 똑부러진 이런 단체장으로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싸워도 보고 다퉈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행안부에 등록된 단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갈 곳도 많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우리 상호군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표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은 용감하게 싸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란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고 전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이에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상우군이 1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상우군한테 좀 더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상호군한테 맞는 4차 산업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